도전적인 일들이에요. 도전적인 일들을 시도해보고 싶어했다. 그죠? 이해됐죠? challenging things에 이게 도전적인 일이라는 뜻도 있고요. 힘든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해보려고 했다. 도전적인 일을 해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As you know, 이 부분 색칠을 좀 해주세요. As you know. 해석 어떻게 할까요? 너가 알고 있듯이, 그죠? 뭐뭐 하듯이, 뭐뭐 듯이 혹은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문법에서 뭐라고 하냐? 이걸 양태라고 부릅니다. 양태가 뭐예요? 사물이 놓여있는 물건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우리가 양태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해석이 어떻게 될 때 뭐뭐 듯이,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걸 양태라고 불러요. 그래서 as you know, 너가 알고 있듯이,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죠. The skiing and snowboard, 그래서 스키 타는 거, 그 다음에 스노보드 타는 것들이 are different in many ways. in ways는 무슨 방식으로인데 기본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in a 무슨 way, 이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인데 어떤 방식으로 라고 해석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관사 안 쓰고 way s를 붙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여러 가지 방식에서 뭐하다 다르다 그런 거죠. 4번에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양태로 쓰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 함에 따라의 뜻은 아니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될 것 같은데 확인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as를 뭐뭐 함에 따라라고 했거든. As technology develops rapidly 빠르게 그런 뜻이죠. 그래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이 try to adapt themselves to the change 나는데 하나 또 보여주면 adapt라는 단어를 썼어요. adapt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어를 쓰고 나서요. 그 다음에 전치사 to를 써요. 전치사라고 했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A를 B에, 여기 A라서 볼게요. A를 B에 적용시키다 뜻입니다. A를 B에 적용시키다, 적응시키다. 그래서 적응, 적용, 응용, 각색. 이 adapt는 뜻이 네 가지인데 A를 B에 적응, 응용, 각색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 하려고 하는 그 변화에, 명사부터죠. 관사에자 보면 명사니까 그 변화에 적응시키려고 한다. 그지? 그 변화에 자기 자신을 적응시키려고 한다. 적응하려고 한다가 좋겠죠.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쓴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해석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잠깐만. He enjoyed himself. 지금 여기 himself 왜 썼죠?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쓴 거예요. 근데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즐겼다. 해석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즐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한다? 적응하려고 한다. 어디? 변화에.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깔끔하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술이 급격하게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그 변화에 뭐 하려고 한다?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가 뜻이에요. 시험상황 뭐뭐 하는 뜻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try 투부정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s다 뜻이에요. 그래서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13번은 별표고요. 이 5개의 문장들 해석까지 다시 한번 좀 다 적어주세요. 보기까지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보기부터요. 자, 해석만 해봅시다. As it gets hotter and hotter. 그래서 날씨가 점점 더 뜨거워짐에 따라, 더워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뭐 are looking for something cool to drink. 우리 해봤던 거죠 이거? 중학교 때 뭐예요? something 형용사, 투부정사니까 마실 뭐예요? 마실 차가운 것, 마실 차가운 것을 찾고 있다. 그죠? 다시 한번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짐에 따라,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마실 차가운 것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번은 as balloons popped, 풍선이 터졌을 때 그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 as the alarm was sounding, 경보음이 울렸을 때 그 강도가 그의 차 안으로, into가 뭐뭐 안으로예요. 그의 차 안으로 뛰어들었다. 되겠죠. 세 번째, as he was a college student, 그가 대학생이었을 때 he wanted to try challenging things. 뭐 하고 싶어 했어요? 도전적인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던 시도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시도해보고 싶어 했다. As you know, 너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키 타는 것과 스노우보드 타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다르다. 이렇게 했겠죠? 그다음 5번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고요? 뭐 함에 따라라고요. 그래서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기술이 rapidly 빠르게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은 그 변화에 뭐 하려고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 됐죠? 해석까지 써보세요. 별표. 자, 그 다음 14번 문제로 봅시다. 14번은요, I will let you know I get the news인데, 여기 as soon as가 보여있어요. 그리고 여기 색칠해 볼까? I will let. 시제가 뭐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 여기 지금 미래로 되어 있죠. 그러면 as soon as를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니까 간단하게 구조를 그려봅시다. 여기서는 좀 will을 썼으니까 조동사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쓴 무슨 시제요? 미래 동사 시제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 뭘 쓰면 돼 이제? 접속사 as soon as를 접속사를 쓰면 되겠고 써볼게요. 이거 시조부겠죠? 앞에 주절이 이미 미래로 나와 있는데 그럼 여기 뭘 쓰면 되겠어요? 주어 다음에 그치 현재 시제 동사로 완성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혹은 이게 바꿀 수 없나요?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그다음에 주어 동사인 부분을 앞에다가 먼저 쓸 수도 있겠죠. 한 번만 써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as soon as를 먼저 쓰겠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주어 그리고 여기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 동사를 써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컴마를 찍어주면 됩니다. 부사절의 상징이니까 컴마가 부사 상징이라고 했죠. 접주동. 그 다음에 주절은 어떻게 해요? 미래가 되면 된다고 했죠. 한 번 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문장을 써주게 되면 우리가 배웠던 시조부가 완성이 되죠. 이렇게 쓰거나 위에 거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써주면 되겠다. 14번 발표해요. 자,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 will let you know as soon as I get the news. 하면 되겠죠? 14번 발표고요. 밑에 거로 쓰면 어떻게 됐어요? As soon as I get the news, I will let you know. 하면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 문장으로 다 답을 써놓으면 되겠어요. 두 개의 문장을 다 써놓으세요. 그래서 항상 짝꿍인 건 놓치지 말자. 이 주절이 미래, 전제 조건이죠. 시조부 접속사, 그다음 뒤에 현재 동사. 그죠? 다시 한번 시조부 접속사, 주어 다음에 현재 동사. 그다음에 여기 뭐야? 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짝꿍 맞춰줍시다. 이해됐죠? 별표예요. 자, 15번 넘어갑시다. 자, 15번은 Jessica and Amy are not so close. close는 여기서 형용사예요. 비동사 뒤였기 때문에 그렇게나 친하지 않다. 그렇죠? 지금 다시 한번 얘가 동사, 얘가 보호 자리에 등장한 형용사라서 여기 쏘는 부사입니다. 그렇게나 친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Jessica and Amy는 are not so close. 그렇게나 친하지 않아. 라고 했어요. They've known each other. have 비평이죠. 현재 완료. 자, for a long time, for 플러스 기간 봤으니까 현재 완료가 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뭘 썼어요? 얼도를 썼죠.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양보의 접속사라고 씁시다. 자, 양보의 접속사라고 제목을 좀 다뤄보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물론 비록 뭐뭐일지라도도 있지만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라고 했고 although가 지금 책에서는 힌트로 등장을 했어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이렇게 세 가지로 같이 얘네들은 양보의 접속사라서 뒤에 누가 나온다? 그렇지 이렇게 주어 동사 문장을 쓰는 양보의 부사절. 그 다음 주절이 올 거라고 했죠? 뒤에 이렇게 주절이 하나 더 나옵니다. 여기가 부사절, 여기가 주절이에요.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의 내용은 어떻다고 했죠? 서로 반대가 된다고 했죠? 예를 들면 여기가 좋은 내용 나왔으면 여기가 안 좋은 내용, 여기가 안 좋은 내용 쓰면 여기는 좋은 내용 나오게 돼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이어지게 되면 여기가 뭘 쓸 자리다. 다시 한번 그치 양보의 접속사를 쓸 자리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지금 셈이 빨간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을 시험지로 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부사절과 주절이 되면 서로 어떻다? 서로 반대더라. 서로 반대가 될 때는 답을 뭐라 적었어요? 그렇죠. 반대가 될 때는 우리가 접속사를 양보의 접속사를 쓸 자리다 라고 얘기를 했죠.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세 가지 기억하시고요. 전치사는 누구였죠? despite하고 in spite of가 있다고 했죠. 걔네들은 뒤에 명사가 온다라고 얘기했죠. 자, 그럼 15번은 답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Jessica and Amy are not so close. 쓰고 나서 그 다음에 although를 씁시다. Although they'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쓰면 되겠죠. 그렇게. 혹은 여기 쌤이 쓴 것처럼 쓰게 되면 이걸 먼저 쓰면 되겠죠. 그럼 해볼게요. Although they'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쓰고 나서 컴마. 그 다음에 Jessica and Amy are not so close 쓰면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답을 두 개로 씁시다. 15번은요. 별표예요. 15번도. 자, 해석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걸 해볼게요. 모이긴 하지만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왔지만 제시카와 에이미는 그렇게나 친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까지 적으면 되겠어요. 14번도 해석까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6번 넘어갑시다. 자, 16번 There was heavy fog at the airport. 우리 there로 시작하는 문장 특징 뭐라고 했어요? 얘는 부사이기 때문에 해석 안 한다. 자, 얘가 일형식 자동사고요. heavy fog, 얘가 주어죠. 그래서 공항에는 heavy fog가 무거운 아니에요. 뭐죠? 두꺼운, 진한, 짙은 좋겠다. 짙은 안개가 있었다. 좋겠죠. 공항에 짙은 안개가 있었어요. 그다음 the planes were redirected to other airports인데 direct가 방향을 향하다라는 뜻인데 다른 공항들로 방향을 틀었다. 좋겠죠. 그러면 because를 썼으니까 선생님 because를 써볼게요. because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접속사인데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경우 누구도 있다? as도 있고 since도 있을 거다. 그래서 요 뒤에 주어 동사를 쓸 거예요. 컴마. 그다음에 여기 주절을 쓰겠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접속사 because가 들어가 있는 문장의 내용이 방금 우리 부사절 그리고 여기가 주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사들의 내용이 뭐다? 얘가 원인이다. 그리고 얘는 뭐다? 결과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사절과 주절의 위치는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바꿔 써보자. 이번엔 앞에서 주절을 먼저 쓰고 나서 because를 중간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because만. 이렇게 접속사 다음에 부사절을 뒤에다 썼죠. 이번엔 뒤집은 거예요. 부사절을 뒤에다 쓰고 주절을 앞에다가 쓴 겁니다. 이런 뭐가 다르냐? 해석상으로 똑같지만 뉘앙스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우리가 부사절은 뭐다? 이게 원인, 주절은 결과. 자, 이렇게 위에 것처럼 얘기할 때랑 밑에 것처럼 얘기할 때랑 뭐가 다르냐? 우리 위에 것처럼 얘기하면요, 원인을 먼저 썼고 결과를 나중에 쓸 때는 결과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원인을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혹은 결과를 강조하고 싶은 건지 그걸 정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은 물론 답은 두 개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쓸 때와 이렇게 쓸 때는 강조하는 뉘앙스, 말의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이걸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답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위에 걸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걸로 하게 되면 because there was a heavy fog at the airport. 그다음에 컴마 찍어야 돼요. The planes were redirected to other airports. 썼죠. 그렇게 하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쓰게 되면 결과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개 때문에 그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비행기들이 다른 공항들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걸 결과를 강조하게 된 말이죠. 근데 이렇게 쓰면 예를 먼저 써봅시다. The planes were redirected to other airports because there was heavy fog at the airport. 그때는 뭐가 강조한 거예요? 공항에 짙은 안개가 있었다라는 말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르죠. 해석이 달라요. 자, 16번은 별표는 아닌데 필기를 잘 해주세요. 나중에 우리가 독해 문제 풀 때 이거 써먹을 겁니다. 모의고사 독해를 문제를 풀 때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항상 뒤에 쓴 게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자, 16번 별표.
아니지만 해석은 좀 정확하게 좀 알아놓자. 별표는 아니에요. 16번은. 자, 17번 넘어갈게요. I was waiting at the bus stop.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동사라고 했죠? Three buses went by. 내 지나가다요. go by가 in the opposite direction. 반대 방향에서. 그죠? 반대 방향. 그러면 while을 썼단 말이야. 그치? while은 뜻이 아까 두 가지로 하죠? 뭐뭐 하는 동안도 있고 뭐뭐는 반면에 있는데 힌트가 이미 여기서 was waiting 이라는 진행형으로 이미 쓴 걸 봐서는 여기는 뭐뭐 동안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반대 방향에서 세대 버스가 지나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을 하자는 거지. 그러면 답을 해봅시다. 이걸 먼저 할게요. 우리가 y를 앞에다 쓸 건지 뒤에다 쓸 건지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먼저 그려볼까요? 우리가 y라는 단어를 내가 먼저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동사는 어떤 방법으로 쓰자 이왕이면 비동사 플러스 ing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써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접속사 as를 우리가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진행형으로 써주는 게 이왕이면 좋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컴마 찍겠죠. 그 다음에 주절은 따로 이렇게 문장을 쓸 거예요.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절을 쓰고 나서 while은 중간에 쓰게 될 거예요. 접속사 while이요. 그리고 나서 주어, 동사 어떤 모양으로 쓴다고요? 이제 비동사 플러스 현재 분사 ing로 쓸 거예요. 이렇게 쓸 건지 결정하자. 각 두 가지 모양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해볼게요. 위에 걸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 걸로 먼저 하면 자, while 먼저 해봅시다. While I was waiting at the bus stop, three buses went by in the opposite direction. 쓰면 되겠고요. 밑에 걸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Three buses went by in the opposite direction while I was waiting at the bus stop.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로 답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미리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만약에 while 뒤에 있는 동사가 진행형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뭘로 해석하자고요? 반면에 라고 해석하자고요. 반면에로. 이해되셨죠? 17번은 별표고요. 해석까지도 같이 정리를 합시다. 17번은요. 동안의 뜻보다 나중에 반면의 뜻으로 더 많이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 봅시다. 이번엔 18번이요. 18번 별표예요. 자, 이것도 힌트가 되는 부분들을 먼저 좀 봅시다. 자, we will refund. refund고 환불하다예요. 우리에게 당신에게 환불을 해줄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을 세미지는 박스를 먼저 쳐볼게요. 미래죠. You are not satisfied with it.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게요. Are not satisfied with. 근데 지금 여기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죠. 그리고 if를 쓰라고 했어요. 뭐가 감이 오죠? 어떻게 쓰는 얘기예요? 주절을 지금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will 플러스 동사 원형 무슨 시제요? 미래. 그리고 나서 if를 중간에 쓰라는 것 같아요. 접속사죠? 써볼게요. 무슨 거다 이제? 시조부다. 그렇지. 그래서 if 주어 다음에 동사를 뭘 쓸 거예요? 현재 시제 동사를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작은 걸 맞춰주자 그랬죠. 이렇게 요 모양으로 써주면 되거든. 그래서 we will refund your payment right away. 우리가 즉시 당신의 지불 금액을 환불해 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our service for any reason. 어떤 이유에서라도 라는 뜻이에요. any가 들어가면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하시면 돼요. 어떤 이유에서라도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당신이 만족하지 않았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if가 시조고 접속사고 여기 현재 시제 동사 주절은 비례가 되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죠? 답 되셨죠?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지금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꿨으면 어떻게 돼요?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our service for any reason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컴마 찍어야죠. We will refund your payment right away. 우리가 즉시 당신이 지불 금액을 환불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시조부 접속사 if 기억합시다. 이해되셨죠? if를 잠깐만 좀 언급하면요. 이제 요즘 됐을 때 명사절의 if하고 시조부의 if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얘가 시조부라는 건 부사절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앞에까지 문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주어 왔죠, 동사 왔죠, your payment 목적어까지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왔어요. 지금처럼 앞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나서 등장하는 if는 뭐라 불러? 부사절 if입니다. 이게 부사절 if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명사절 if를 잠깐 건드렸었죠. 그건 어떻게 생길 거냐? 앞에 무슨 문장 올 거라고요?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올 거예요. 앞에서 불완전한 문장이 등장한 다음에 이렇게 if가 중간에 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겠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여기 if부터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무슨 역할? 그렇죠. 동사의 목적어 역할만 가능하다고 했거든. 그래서 여기는 목적어 역할이에요. 목적어. 준동사든 동사든 목적어든.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가 완전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명사절 if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다. 그래서 명사절의 if와 부사절의 if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if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 if와 부사절 if가 있는데 어떻게 구별하자? 부사절의 if는 앞에 이미 완전한 문장으로 끝이 나 있을 겁니다. 근데 명사절 if는 앞에 완전하면 안 돼요. 불완전한 문장이 돼 있어야 얘가 목적어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석도 다릅니다. 명사절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고요. 부사절은 만약 뭐뭐 한다면 그래서 하죠. 부사절의 if는 우리가 방금 봤던 시조부 if 말고도 한 가지가 더 있죠. 가정법 if도 있어요. 그건 뭐하니 조금 다릅니다. 미리 힌트를 보여주면 여기는 위를 썼죠. 가정법일 때는 여기 위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지 would를 씁니다. 그건 달라요. 그렇죠? 여기 과거도 쓰고 현재가 아니고. 그래서 if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시조 부사절의 if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의 if가 있고 하나 더 가정법의 if가 있다. 총 세 가지인데 크게 보면 부사절의 if와 명사절의 if 두 가지로 나눠줍니다. 이해되셨죠? 별표 치시고요. 해석까지 적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번이요. 19번은 he speaks with a convincing voice인데 이 convincing이라는 단어가 설득력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ith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선생님 with 다음에 이렇게 사물이 나오면 뭐뭐를 가지고 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다시 한번 with 다음에 사람이 올 때는 누구누구와 함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with 다음에 지금처럼 사물이 왔다. 그럼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 해석하면 돼요. He speaks with a convincing voice라는 건 설득력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목소리로 말을 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Everyone is impressed. 모든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search하고 대시 보여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우리 search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여기다 써보자. 자, search는 어떻게 하자고 했죠? search